네, 안녕하세요. 저희 초현실 부동산이 목포에 왔고요. 저희 지금 한 4개월 전부터 지금 목포에서 매매 중개를 다루고 있는 워크룸 작당을 지금 직접 직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저희 목포시 용당동이고 지금 이 집에 대한 리모델링 설계와 이 집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집주인인 지훈건축의 그 최희정 소장님과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잠깐 간단하게 자기소개하시고. 네. 저는 그 목포사리 9년차에서 그 개업은 한 5년 전에 했고요. 지금 전 사무실을 이제 숙소로 운영 중이다가 다른 사무실에서 한 4년 전부터 건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추임새가 주변에서 막 네, 팬들이 많네요. 네. 소장님, 근데 원래 사는 동네가 이 동네는 아닐 텐데 이 동네를 어떻게 처음 알게 됐고 이 집을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신 걸까요? 그 처음 왔을 때는 원도심이 너무 예쁘고 좀 독특한 도시 경관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해서 도시 투어를 많이 다녔는데 집은 하당에 살고요. 근데 곳곳에 목포에는 되게 매력적인 동네가 많아요. 용당동이 굉장히 면적이 큰데 이 동네는 윤태고등학교도 있고 시립도서관도 있고 나름 되게 조용하면서 주택가로서는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이제 우연히 고구마를 이제 파시는 창고가 옆에 있는 주택에 이제 사러 왔다가 그 주인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바로 그 집에 바로 뒤편에 조그마한 집들도 있고 다 이런 집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옥이나 이런 자개집을 사서 좀 사무실로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는 너무 의아해 하시면서 그런 집은 여기 너무 많아요 라고 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고 봤는데 바로 그 아주머니 뒷집이 이 집이었어요. 갔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막 고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와서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이 집을 샀는데 막 고쳐야 돼서 스스로 이제 직접 고치고 계신다. 근데 보아하니 뭔가 좀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알고 보니까 잔금을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 어렵게 이제 고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이 집을 저한테 혹시 파실래요? 갑자기 그냥 여쭤봤죠. 그날 계약을 했어요. 와. 왜냐면 할아버지는 고치면서 내가 이걸 더 고치는 수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때문에 오늘 점심 후에 바로 답을 달라. 살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돈은 1도 깎아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신발 하나 사러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사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다음날 사고 그러는데 저도 신발을 그래요. 근데 그때 이 집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게 할아버지 고치시는데 정말 허름한 폐가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봤는데 이 창문을 딱 봤는데 창문 밖으로 유달산이 살짝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문제고등학교는 또 제가 존경하는 윤현식 선생님이 이제 증축 작업하셨던 거라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이렇게 작은데 다 홈플러져 갔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딱 담겼어요. 이 집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고쳐보면 내가 작은 작업실을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용기였는지 뭐 도발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빨리 물어보고 좀 이제 계약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서 바로 결단을 내리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 집을 어느 정도 쓰임새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또 건축가로서 리모델링도 직접 하셨잖아요. 가장 크게 그 바꾼 부분과 혹은 가장 그 원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지가 된 부분들은 각각 무엇일까요? 처음에 이 집을 다른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정말 살릴 수 없는 폐가 수준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멀쩡한 건 지붕과 뭐 남아있는 뭐 이렇게 시멘트 블럭조의 벽들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업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뭘 남길 것인가 이 집에서. 이 집이 오래된 집이고 그런 작은 집이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결국은 문틀이었어요.
그래서 창문 틀을 다 남겨놓고 뭐 블록벽은 괜히 헐었다가는 또 뭐 지붕 밑에 있는 것들이 또 뭐 흔들리거나 또 구조 보강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한된 공사비를 생각했을 때 굳이 멋부리다가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나서 대부분 한옥들이나 작은 이런 시골집을 살면 석가래 노출을 위해서 반찬을 다 뜯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옆에서 이제 조언해 주시는 어르신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것만 한 3주 고민했어요. 이 반찬을 뜯고 노출할 거냐. 근데 그러면 할 일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멋을 안 부리더라도 그러면 뭘 하면 좋을까 했을 때 문틀을 잘 살리자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정성스럽게 다 모크라인더로 갈고 벽지 뜯고 하는 그런 내부의 것들 그다음에 이제 벽은 하나 정도밖에 안 얼었어요. 그래서 공간을 크고 넓게 트여서 쓴다기보다는 그냥 이 공간은 얘가 작업실, 여기는 회의 공간, 저 뒤에는 친구들이 오면 침실로 좀 제공을 해야겠다. 이런 저런 오목조목 쓸 모양새를 갖춰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가로서 좀 너무 약간 아쉬운 거예요. 뭔가 멋부리는 게 없잖아요. 뭔가 감동적인 부분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제가 이 작업실에서 창문이 너무 요만한 거예요. 창문을 크게 뚫고 싶은데 그것도 뭐 비용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페인트를 이렇게 안 칠하고 프레임으로 남겨놨거든요. 이 창문 양쪽에 이 벽을 네네네. 네. 그 이유는 제가 네. 문을 크게 뚫고 싶다는 그 욕망을 그렇게 그러면 나중에 돈이 좀 더 생기면 창문 큰 걸로 바꾸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해놓고 나니까 이게 네. 뭔가 이 집의 약간 정체성처럼 보여서 네. 그런 짓을 여기랑 네, 네. 저쪽에 뒷마당으로 나가는 네. 거기도 하고 원래는 이제 부엌 쪽에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사실 요 문틀도요 이렇게 작업 보이시죠? 네. 거기였어요. 저기. 네, 그러니까 엄청 겸손하게 방으로 들어와야 되는 네. 그런 방들이었어요. 아마 작은 시골집들은 그런 일이 네. 많을 거예요. 이렇게 공간과 도시를 공부한 이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이 공간에 대한 이제 향후 쓰임새를 제안을 하신다면 어떤 용도로 이 공간을 좀 다른 분들이 좀 쓸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 동네는 처음 와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잘 파악이 사실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있고 주변에 주택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저는 사진으로 볼 때는 여기가 꽤 높은 데에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되게 이렇게 높은 곳에 오르막길이 좀 올라가야 되는 차로는 못 들어가는. 근데 실제로 와보니까 2차선 도로에서 거의 뭐 한 1분도 안 되는 그 거리에 적절한 높이에 있어서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사진으로 보는 거랑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주택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죠? 지금 용도는 주택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상가 카페로 쓰기에는 조금 작은 것 같은. 그래서 그리고 여기 주변이 주택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또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사무실로 쓰기에는 되게 또 괜찮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인원이 많지 않은 어떤 사무실이나 또는 작업실 같은 거 그런 걸로 쓰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올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물을 사실 목포에서 그냥 인테리어 안 돼 있는 매물은 많지만 이렇게 건축가의 관점을 가지고 인테리어가 돼 있는 데는 많지가 않아서 좀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귀한 매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크진 않지만 작은 방이 2개 그리고 가운데 이제 거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3명 정도의 인원이 같이 이제 사무 공간으로 혹은 이제 작업실로 쓰면서 이렇게 주말이든 아니면 평일이든 이렇게 업무 공간을 쓸 수 있는 공간 구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위치도 이제 아주 번잡스러운 도심도 아니고, 그래서 공간에 어떤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소장님이 이 집 집주인으로서 이 집을 이렇게 경험하고 이 집에 있으면서
이 집에서 가장 좋은 자기만의 어떤 스팟과 이 집의 어떤 매력이 드러나는 어떤 시간대? 그게 따로 있을까요? 저도 이제 서울을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새소리를 듣거나 뭔가 이렇게 희진역 서양의 빛을 이렇게 받거나 그런 풍경들이나 그런 느낌이 너무 되게 멀게만 느껴졌어요. 나와는 내가 그런 걸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곳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 숙소로 운영 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후기를 남겨주셨을 때 제가 그 후기를 통해서 정말 좀 더 감동을 받았고 아 이렇게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구나 여기만 와도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라는 걸 더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산속도 아니고 오지도 않네요. 그냥 바로 파고도 뒤에 인연도로에서 살짝 골목이고 또 보안적으로도 그 뒤에가 골목 끝이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깜깜해져도. 그런데 내가 일하고 있다가 매력은 한 시간에 한 번씩 좀 삐삐삐 이렇게 치잖아요. 학교 좀 쉬는 시간. 네, 그러면 약간 막 학생들 생각도 나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 나오는 소리 살짝 들리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남서양 집이다 보니까 서양의 풍경과 이런 살짝 높이 저희 집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집 지붕들이 막 교차해서 보이는 풍경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집 리모델링 하면서 워낙 도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 반 외부 공간 같은 조그마한 평상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 평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커피 마시거나 뭐 이제 지인들이 왔을 때는 뭐 맥주를 마시거나 이런 것들 또 담배 피우는 분들 이런 거 그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 외부 공간의 어떤 느낌 작은 마당 이런 것들을 겪고 싶네요. 네. 이 집을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만나셨고 또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고치신 만큼 또 새로운 주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또 그 의도를 잘 살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 집이 이어지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에 올라가 있죠. 네이버에도 올라가 있고 초현실 부동산 웹사이트에도 올라갈 계획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